우리 교수님이 또 아주 바쁜 그 공적 업무를 수행 중이어가지고 무슨 대학 평가 이런 업무를 맡으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글만 보내주시고 또 이번에도 제가 한 몇 개월 전에도 제가 대신 발표한 경험이 있는데 이게 좀 저자 의도를 정확하게 발표를 해드려야 되는데 오늘 세미나의 첫 번째 주제가 위헌성입니다. 그래서 헌법의 권위자분께서 이게 결론적으로 보니까 위헌이다. 왜 위헌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움직일 수 없는 논거를 찾아주셨습니다. 먼저 33페이지에 보면은 이 개정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초중등 교육법 이런 것에 의해서 교육부 장관이 하던 것을 문재인 정부 때 국가교육위원회 국교위 설치에 관한 법률을 통해서 이 교과 과정에 대한 결정 고시권을 교육부 장관에서 교육위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 법 부칙 4조를 보면은 진행 중인 교육 과정에 한해서 올해 한해서 교육부 장관이 교육위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2022년 교육과 과정은 교육부 장관이 고시할 수 있는 마지막 교육 과정입니다. 이번이 지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전부 국교위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인 것은 지금 유일하게 행정부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이 국교위의 심의 의결이라는 절차를 받아서 최종 주체가 교육부 장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교육부 교육과 교육 과정을 스톱시키거나 또는 내용을 최종 책임 있게 확정시킬 수 있는 책임은 현재 교육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종전법에 따라서 또 개정된 국교위법에 따라서 교육부 장관에 있습니다. 이 교육 과정은 교과 과정 제정에 관한 법률의 원칙을 좀 따라야 합니다. 첫 번째는 교육 과정은 교육기본법의 교육 이념을 구현하도록 이렇게 돼 있고 교육기본법 2조에 보면은 교육 이념에 여기에 민주시민 함양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지만 여기에 나오는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에 부합하는 시민이어야 한다. 헌법에 부합해야 하는 시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교육기본법의 교육 이념에 나오는 것이다. 헌법에 충실하지 않는 민주시민교육이 규정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 이 교육기본법 위반이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또 헌법 31조를 보면 교육은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교육기본법 6조 보면 정치 파당, 개인 편견 전파 방법 금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세력이 특정 이념을 교육과정에 넣으면 안 되게 되어 있는 게 교육기본법의 기본 정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둘째, 개정된 국교위법에 보면 국민 참여를 보장하도록 되어 있다. 그럼 이 국민 참여가 뭐냐? 이 교육을 자녀에 대한 교육을 부모에게 위임받은 것이기 때문에 특히 부모, 보호자의 의견을 절대적으로 잘 반영해야 된다. 이 정신이 교육기본법 13조에 명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기본법 13조를 보면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아동에 대한 바른 인성을 갖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세계인권선언 26조 3항도 그렇고 우리나라 교육기본법도 역시 교육에 관한 책임이 보호자에게 있기 때문에 보호자들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야 할 국가기관의 의무가 있다는 것이 법에서 도출된다. 이런 내용을 역시 위대한 헌법학자께서 해당되는 법률 조항을 이렇게 잘 찾아주고 계셔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음선필 헌법학 교수님께서는 교육과정 시안에 우리가 문제 삼는 내용은 전부 국민들과 헌법이 용인하지 않은 일부 해외의 운동가들이 만든
성혁명 내용으로 많이 차 있다. 이 성혁명의 내용을 우리가 반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거는 68혁명, 정치문화혁명, 기존 지난 50여 년간 지금 성욕구의 표현 발산을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면서 법규범을 방화시키고, 성혁명 결과로 피임이 일반화되고 낙태, 공적, 포르노그래피, 혼전성애, 동성애, 동성결혼, 자의, 소아성애 이런 부분들을 다 정당화하려고 하는 거대한 특정 소수 이념의 성혁명의 내용이 어느새 이 법으로 들어와 있다 이렇게 진단하고 계십니다. 이 성혁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지금 이미 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37페이지, 38, 39에 다 나와 있습니다. 유지는 성소수자라는 조항과 그 다음에 차별금지라는, 성소수자 차별금지라는 개념, 또 젠더, 사회 문화적 성이라는 개념들, 그리고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개념들, 그리고 동성 결혼, 그러니까 다양한 가족 존중하는 개념들, 이런 개념들이 전부 지금 성혁명을 구현하는 용어들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것이 법적인 근거를 쫓아 올라가면 42페이지에 보면 소위 이들 소수의 국제 성혁명 운동가들이 만든 욕 야카르타 원칙에 보면 이 성혁명의 내용이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이 소위 욕 야카르타 원칙 내용을 그대로 교과서에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음선필 교수님은 분석하고 계십니다. 특히 욕 야카르타의 원칙 이름 자체가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 관련 국제인권법, 제목이 포괄적 차별금지 인권법이 아니고요, 딱 두 가지만 찝습니다.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 관련 국제인권법. 그러니까 전부 이 욕 야카르타 원칙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거의 집착할 정도로 성적 지향 및 젠더 정체성을 인권이라는 개념으로 세계인권선언을 가져다가 마구 비틀어서 섞어놓은 이런 개념으로 돼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있지만 이 교과서 관련해서 음선필 교수님이 보기를 원하는 내용은 제2원칙과 제24원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2원칙에 보면 평등과 차별금지의 권리에 사유의 성적 지향 젠더 정체성이 있고, 43페이지에 보면 이들이 국가가 이것을 법에 반드시 성적 지향 젠더 정체성 차별금지를 포함시켜라. 세계인권선언에는 이렇게 과격한 용어가 없습니다. 그냥 권고하도록 돼 있지 누가 국가에게 이렇게 명령하도록 안 돼 있는데, 얘들은 이제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A를 보면 이에 A, 여기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B번은 합의하는 건 금지시키는 모든 법을 폐기하라 라고 나오면 우리나라 군형법을 폐기하라는 내용이고요. C번 보면 공적 영역뿐만 아니라 사적 영역까지 다 확대시켜라, 전 영역을 반대 못하도록 한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F 보면은 이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F에서 교과과정에 반영하려고 하는 내용, 이 모든 내용을 국가가 교육시켜라는 내용이 F. 이 F 명령을, 이 원칙의 F 명령을 충실하게 전의대로 이행하려고 해서 나온 것이 이번 교과과정의 실체다 이렇게 분석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도 다, 그리고는 이제 가족, 특히 가족을 형성할 원칙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시키라고 욕 야카르타 원칙 24가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특히 요 24원칙의 B를 보면은 혈통, 혼인에 정의되지 않은 가족을 포함한 다양한 가족 형태를 법과 정책으로 인정하도록 돼 있고, 이런 부분들은 차별금지 않도록 하도록 돼 있다. 이걸 이행하기 위해서 다양한 가족 개념이 교과서에 들어오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46페이지에 보면 욕 야카르타 원칙에 대한 음선필 교수님의 진단입니다. 한마디로 특정 이념, 합의되지 않은 소위 문화 마르크시즘을 구현하고 있는 내용이고, 이 내용들 자체를 그대로 우리나라에 가져올 경우 그 위헌성뿐만 아니라
우리의 헌법 정신과 전혀 배치된다라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위헌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적시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교과서에 위헌적인 내용이 들어갔다는 건 교육 전문가는 잘 모르시고요. 대통령도 잘 모르십니다. 특히 일반 법률가들도 전혀 몰라요. 그래서 저희가 이 세미나를 통해서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게 음선필 교수님이 말씀하신 46페이지부터의 내용입니다. 위헌적인 거를 윤석열 정부의 밑에 교과과정 지필진들이 헌법 전복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게 저희들의 주장의 요지다. 어떻게 폭력으로 혁명하는 것만 혁명이 아닙니다. 그냥 교육을 통해서 헌법을 망가뜨리면 그것도 위헌적인 체제 전복 시도다라고 볼 수 있죠. 자, 46페이지 첫 번째 위헌의 이유입니다. 성소수자라고 하는 용어가 적절치 않다. 이거는 보호 필요성을 각인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조작된 개념이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고, 소수자가 당연히 보호되는 게 아니다. 오히려 소수 엘리트는 강자일 수 있다. 그래서 소수자 무조건 보호 원칙에서 벗어나라. 이런 취지시고요. 47페이지에 보면 현행 헌법이 보호하는 대상이 중간쯤에 보면 여성, 노인, 청소년, 장애인 등이다. 근데 여기에 성소수자 들어가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역사적 경험과 사회 현실에서 성소수자는 보호받고 지원받을 약자가 결코 아니고 이거에 관한 합의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것을 많이 교육을 하면은 이것은 이 특성을 강화하고 모방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다른 약자는 모방 효과가 없는데 성소수자를 특정 교육하는 순간 애들은 모방하게 돼 있다. 너무 통찰력 있는 분석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와 성전환자에 대한 차별 금지 교육을 강화하면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를 선호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우리나라 헌법에도 맞지 않고 법체계에도 맞지 않는다. 굉장히 정확하게 분석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위헌성의 근거입니다. 젠더 평등이라는 개념은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의 양성평등에 반한다. 분명히 우리 길 교수님도 말씀하셨죠. 젠더라는 개념은 헌법을 눈 씻고 찾아봐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젠더 평등은 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구현하는 법률에도 맞지 않는다. 법률의 양성평등 기본법 1조 보면 헌법의 양성평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양성평등 개념엔 남녀라고 하는 생물학적 성만 들어가지 사회적 의미의 성은 대한민국 헌법은 용인된 바 없다. 특히 교육기본법에도 찾아내셨습니다. 양성평등을 따르라고. 이 교육기본법 위반이에요. 어떻게 교육과정이 교육기본법을 정면으로 위반해서 헌법도 없고 양성평등기본법에도 없고 교육기본법에도 없는 내용을 집어넣을 수 있는 권한을 어느 지필진에게 부여했단 말입니까? 그 다음에 3번 동성결혼은 헌법의 결혼에도 가족에도 반한다. 우리나라 헌법이 보호하는 가족제도는 인류사회의 가족이 모든 신체, 정서, 경제적 필요를 채우고 자녀를 양육하고 구성원을 생산 잘하게 함으로써 인류 공동체의 존속 기초이기 때문에 국가가 보호하는 것입니다. 가족이 가지는 그 중요성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 헌법 32조 1조가 그런 보편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족관계는 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 부분 영위되는 공동생활은 가족하고 동일시할 수 없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일시적으로 부분적으로 영위하는 공동체는 전혀 가족과 동일시할 수 없다는 게 우리의 헌법적인 결단입니다. 결단. 이런데 이 사안에 보면 교육과정 시안에 보면 가족을 정서적 몰입 일상생활 공유 공동체 법적인 것 떠나서 이거는 우리나라의 헌법의 가족을 딱 못 봐갖고 민법의 가족 정의를 딱 못 봐갖고 그리고 건강가정기본법에 딱 가족을 혼인, 현연, 입약 딱 법적인 개념인 가족을 법의 개념을 벗어나서 자의적으로 확장시킨 정서적 몰입 생활 공동체로 확장시키는 권한은 헌법에 누구도 그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는데 지필진이 막 헌법을 마구 유린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전통적인 가정을 일남일녀 일부를 해체하는 결과가 되고 50페이지 밑에서 보면은 동성결합, 동성결혼, 비혼동거, 중혼 우리가 절대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들도 합법화하려고 하는 무서운 의도가 있다. 그러므로 위헌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이 음선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교과 과정에 나와 있는 이 헌법 위반성, 교육 관련 기본법, 교육 기본법 위반성, 그리고 이것이 담고 있는 특정 소수 이념의 이념을 담고 있는 욕 야카르트 원칙에서 비롯되는 아주 황망한 내용을 전혀 국민적인 공개적인 공개와 의견 수렴과 합의를 도출하지 아니하고 정말 부모님들이 알면 까무라칠 정도의 내용을 부모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전격적으로 개정해서 아이들 먹이려고 그러다가 지금 불꽃 같은 눈으로 일부 찾아낸 우리 학부모들이 강력한 저항에 지금 부딪히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부디 현행 지금 마지막 그 행정부가 이 교과 과정을 결정할 수 있는 최종 권한을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윤석열 정부는 이 시한 내용의 위헌성과 위법성을 정확히 직시해서 뭘 모르고 헌법을 정면으로 유린하는 이런 성혁명 구현 교과 과정안을 모르고 제정했다는 이 정말 역사 앞에서의 치명적인 오류나 실책 이것을 범하지 않는 행정부 될 수 있기를 좀 강력히 촉구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법률가들과 그 다음에 학부모들과 교육 담당자분들께서는 이 점에 관한 국제적, 국내적 최고 권위자 중에 하나인 음선필 교수님께서 교육과정은 헌법 위반이다. 그리고 엄청나게 위험하다. 주제죠. 위헌성, 위험성. 음선필 교수님의 이 논문 계속 좀 정리해서 카피해서 요로에 알려져서 정책 담당자와 국민들을 깨워주시는데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저자 의도를 충실하게 반영해서 발표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또 혹시 꼼꼼하게 읽어보셔서 제가 좀 주목하지 못한 내용들, 귀한 내용들 잘 담겨져 있는 귀한 글이고 이게 또 부탁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이렇게 놀라운 글이 생산된 우리 쪽에 훌륭한 분들이 계시다는 점이 너무 또 든든하고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오지 않았지만 음선필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